네, 이번 시간은 152쪽 인장 등록합니다. 아주 쉬운 단원이에요. 문제도 잘 나오고. 일단은 인장 등록은 왜 하느냐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인장 등록은 왜 하느냐. 자,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등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했으면 그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에 뭘 하셔야 되느냐. 서명 및 날인 해야 돼요. 이때 서명은 자필로 해야 돼. 자필로 서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날인은 인장으로 해야 돼. 인장. 등록한 인장. 등록관청에 우리는 이런 인장을 사용할게요 라고 등록하고 이걸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걸 서명 및 날인을 한다는 의미는 결국 책임을 진다는 의미야. 책임을 진다는 의미. 그래서 인장 등록이란 걸 등록관청에 하게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취지.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 취지라는 거죠. 자, 오른쪽 올라갑니다. 의무자. 간단해요. 누구랑 누구? 개공과 소공. 개공과 소공은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중개보조원 해? 안 해? 안 해. 뭐 찍을 데가 없잖아요. 중개보조원은. 언제까지 하라고? 업무 개시 전에. 업무 개시 전 인장 등록을 해야 돼요. 자, 인장 등록 시기 중요합니다. 자, 개공과 소공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여야 하는데, 일단 업무 개시 전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 등록증 찾으러 갈 때 있잖아요. 우리 등록 절차에서 등록증 찾으러 갈 때 보증 설정에서 신고하고 그다음에 인장 등록 같이 해요. 같이 하고 등록증을 받고 가서 걸고 중개업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때 주로 해요. 근데 예외로서 다음에 신청이나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같이 하여야 한다가 아니야. 같이 할 수 있다. 기업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개공이라면. 또 소공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이게 이 보조원이 들어있어서 이 중개보조원이 인장 등록한다는 말이 아니라,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할 수도 있다. 또 개업 공인중개사는 소공이나 보조원의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시기. 그리고 소공이면 소공도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는데 소공의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문제가 그렇게 풀면 되고요. 밑에 이제 보충학습을 좀 읽어드릴 텐데, 일단 잠시 책을 좀 어디를 찾아봐야 되냐면 94쪽을 보세요. 94. 페이지 94. 94를 보면은 제목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있잖아요. 등록증을 쭉 보면은 그 네모칸 맨 아래 칸에 보면은 등록 인장을 찍는 칸이 있죠. 네. 등록증에 인장을 찍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등록증을 찾으러 갈 때 인장 등록을 해요. 그래서 인장 등록 신고서가 있거든요.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내요. 공무원은 도장 달라고 이 등록증에 찍고 이 등록증을 교부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등록증을 계속 보시면은 오른쪽에 변경 인장이란 칸도 있어요. 나중에 등록증을 인장을 변경하고 싶으면 도장 새로 파서 갖고 가요. 갖고 가는데 그때 등록증을 들고 가야 돼요. 원본을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 인장을 찍고 이걸 다시 받는다 이거야. 네. 자, 그리고 잠실 또 어디 가냐면 156쪽을 가보세요. 자, 156쪽을 가보니까 제목이 개공과 소공의 인장 등록 신고서이기도 하고 등록 인장 변경 신고서이기도 해요.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해야 한다고 그랬죠? 이때는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내면 돼요. 도장 찍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인장 변경 신고서를 낼 때도 이걸 내면 됩니다. 내면 됩니다. 그런데 또 좀 왔다 갔다 합니다. 92쪽을 보세요. 92. 페이지 92쪽을 보면은, 자, 제목이 뭡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이면서 뭐이기도 해? 아, 개공의 인장 등록 신고서도 여기도 포함되어 있네. 그러니까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 신고를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이걸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게. 이걸 이용하면 되는 거고. 또 어디 가냐면 146쪽 페이지 146쪽 146쪽을 가보세요.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소공보조원의 고용신고서, 또 고용관계 종료신고서, 또 소공의 인장등록신고서. 아, 그러니까 소공도 업무 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되지만 그때는 아까 우리 인장등록신고서를 보면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예 언제 고용신고할 때 같이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이걸 이용하시면 된다는 거야. 이걸 이용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153쪽. 153쪽에 가서 자, 이걸 적어 두시는 거예요. 94페이지는 뭐가 있다? 등록증이 있다. 등록증. 92쪽은 등록 신청서가 있다고. 등록 신청서가 있고 146쪽은 고용 신고서가 있다고요. 자, 이것을 한번 여기다가 적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를 해 두시고 이걸 참조한다. 다시 정리합니다. 인장 등록을 언제 해야 돼? 업무 개시 전에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는 업무 개시 전이나 나와야 돼. 근데 개공은 언제?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할 수 있다. 5. 개공은 소공의 고용신고 같이 할 수 있다. 5. 개공은 보조원의 고용신고 같이 할 수 있다. 다 5. 또 소공도 업무 개시 전에 하여야 한다. 5. 소공은 소공의 고용신고 같이 할 수 있다. 5.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밑에 이 보충학습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밑에 인장 등록 관청. 당연히 어디 해야 돼? 등록 관청이 하는 거지. 등록 관청. 분사무소 인장을 등록할 때도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 관청이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십니다. 154. 등록할 인장의 종류. 자, 등록할 인장의 종류를 봅니다. 양가로 1번 본문 들어갑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또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 또 소속 공인중개사. 여기까지는 지금 자연인이죠. 이 자연인들은 두 번째 줄 괄호 빼고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그 다음 줄 주민등록표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 이 말은 실명 인장이라는 얘기지. 실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인장이어야 한다. 숫자 외우셔야 됩니다. 7mm, 30mm. 뭐 7cm, 30cm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그렇게 틀리게 안 나와요. 30cm면 너무 크죠. 메고 다녀야 돼. 가방 백이 따로 있어야 돼요. 7mm, 30mm. 적당한 크기죠. 적당한 크기입니다. 7mm, 30mm 외워두시고 실명 인장이라는 거. 밑에 보충학습 보면은요. 과거 개인 개공들하고 소공은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이어야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대개 인감도장 다 있잖아요. 인감증명법에 따라 동사무소에 신고한 인감이에요. 인감. 그걸 사용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인감도장해야 되니까 등록관청에다가 인감증명서를 냈었어요. 인감증명서를 내고 내가 이걸 사용하겠다고 그랬는데 매일매일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다녀야 되는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인감도장이어도 되고 막도장이어도 되고 상관없고 실명이 들어간 도장으로 7mm, 30mm짜리로 해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서 인감증명서를 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인장등록신고서에다가 도장을 찍어내는 거예요. 도장 찍어. 그럼 지금도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이어야 한다 이렇게 내기도 해요. 그럼 틀려요. 자, 다시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상 개공, 소공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이어야 한다. X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실명이 나타난 인장 7mm, 30mm 이러면 됩니다. 재질 이런 거 안 따져. 뭐 나무, 돌, 쇠 상관없습니다. 배낭 맞은 대추나무 다 좋아. 다 좋아. 모양, 동그라미, 뭐 세모, 네모 상관없습니다. 그런 건 안 따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취향은 하트 모양 도장. 하트 딱 좋죠. 하트 모양 도장으로 여러분도 파보세요. 파보시고 하트 모양 도장 딱 좋지 않겠어? 개공과 소공이 부부예요. 부부인데 카트 모양을 파서 반쪽 쪼개가지고 나는 개공, 나는 소공, 자기는 오른쪽, 나는 왼쪽 하나씩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고. 그래서 소공이 작성했어. 개공과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이 되니까 하트 도장이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도장하시면 돼.
자, 개인들 보셨어. 자, 양거로 2번 법인. 법인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자, 이걸 통째로 외우셔야 되는데요. 일단 그 법인은 그 법원 등기소 있잖아요. 법원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 등기를 하잖아요. 법인 설립 등기를 하는데 이 법인 설립 등기를 다른 말로 상업 등기라고 그래요. 상업 등기. 법인 설립 등기를 할 때 등기소에다가 법인 인감, 흔히 사람들이 법인 인감이라 하잖아요. 법인 인감을 여기에다가 함께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법원 등기소에 신고했던 법인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라 이 말이에요. 이게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틀리게 낼 땐 대표자의 인장 X 잘 메모해 두세요. 대표자의 인장 이러면 X입니다. X. 그다음에 분사무소. 분사무소는 원칙적으로는 법인의 인장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같은 회사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도장 하나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상업등기 규칙에는 분사무소에서 별도로 도장 하나 만들어서 이걸 사용하는 방법이 규정돼 있겠지. 우리나라는 많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회사들의 지점에서 사용하는 도장을 별도로 만드는 방법이 규정돼 있는 거죠. 어떻게 규정돼 있냐면 도장 새로 파요. 도장 새로 파서 이걸 법인의 대표자가 상업등기소에 갖고 가서 이 새로 판 도장이 우리 지점에서 법인의 인장처럼 사용할 도장임을 내가 뭐한다? 보증한다. 보증하는 서면을 내면 돼요. 그래서 이 도장을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라고 해요. 우리 통째로 외워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저처럼 발음해요. 어떻게?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해보세요. 빨리.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입니다. 법인이 보증하는 인장 아닙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 말은 그걸 대신 등록에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대신 등록에 사용할 수도 있다. 그걸 등록해야 한다. 이러면 틀려요. 틀립니다. 분사무소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인장의 종류를 쭉 보셨어요. 자, 양가로 3번. 인장 등록 방법. 방법은 당연히 뭘 내요? 인장 등록 신고서를 내는 거예요. 도장 찍어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자, 왜냐하면 개인들은 막도장이어도 되고 인감도장이어도 되니까 인장등록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내지만 법인은 상업등기소에 신고한 법인 인감이어야 한다며. 그럼 이것임을 증명하려면 법인 인감증명서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이걸로 대신한다. 이거예요. 뭐만? 법인만. 자, 이것도 중요한 문장 되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오른쪽 인장 변경. 개공과 소공이 인장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부터 며칠?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숫자 7이 인장이 2번 나오죠. 아까 왼쪽에 7mm, 오른쪽에 7일. 이게 7자가 2번 나온다. 2번. 인장 변경 7일. 양거로 2번. 인장의 변경 등록은 아까 보셨던 이 등록 인장 변경 신고서를 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이 등록 인장, 변경 인장을 날인하기 때문에 등록증의 원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등록증 뭐? 사본 아니야. 뭐? 원본을 첨부해요. 원본. 그래서 아까 등록증을 여기서 봤잖아요. 등록증에 등록 인장, 변경 인장. 일부러 여부를 만드는 거죠. 등록증을 바꾸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부를 만드는 거예요. 자, 밑에 표에 정리해 드렸고, 자, 밑에 위반시 제재.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면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둘 다 정지죠. 그래서 인장정지 이렇게 외워요. 시작. 인장정지. 인장만 뜬 항상 뭐야? 정지. 인장정지. 자, 이 단어 끝났습니다. 157. 휴폐업 갑니다. 이 단어 끝났고 휴폐업으로 가죠. 휴폐업은 좀 위에다가 필기 좀 해보세요. 저처럼 한 4줄 정도. 자, 휴업은 휴업 신고를 하는데
휴업은 항상 하는 게 아니라 3월을 초과하는 휴업, 또 폐업, 또 저 휴업 기간의 변경, 그리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인데 이 네 가지를 배우는 단원인데 이 네 가지는 첫 번째 중요한 건 미리 신고다. 미리 신고. 중개사법의 공인중개사법 전체에서 유일한 미리 신고야. 공인중개사법 전체 유일한 미리 신고입니다. 네. 뭐 어떻게 하느냐? 3월 초과 휴업을 하고자 할 때 같이 해보죠. 시작. 3월 초과 휴업을 하고자 할 때, 또 폐업을 하고자 할 때,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 뭐 미리 신고해라. 미리 신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신고를 할 때는 등록증의 원본을 첨부해야 돼. 등록증의 원본을 첨부해야 되니까 중요한 게 나오는데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건 안 돼.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게 돼. 공인중개사법 다 털어서 공인중개사법 전체에서 여기만 미리 전자문서가 돼. 그래서 이 단어는 유일한 게 많아요. 유일한 게 있는데 첫 번째 유일한 미리 신고야. 유일한 미리 신고. 또 이 공인중개사법 전체에서 유일하게 전자문서가 되는 게 딱 두 가지. 딱 두 가지. 이거 말고는 전자문서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네. 자, 그리고 이따 유일한 게 또 하나 나옵니다. 좋습니다. 일단 기본 정리해놓고 자 들어가 보죠. 157 맨 밑에 휴업 신고부터. 자, 개공은 얼마 초과?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뭘 첨부? 등록증 원본 첨부해서 미리 신고해라. 3월 초과 등록증 첨부 미리 신고. 다음 페이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기 때문에 전자문서 신고는 할 수 없다. 엄청 잘 나와요. 엄청 잘 나와요. 동그라미 2번도 알아야 돼요. 3월 이하 휴업을 할 때는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 항상 신고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월 초과할 때만. 그럼 한 달 쉴 때 신고해 안 해? 안 해. 신고 안 하고 한 달 푹 쉬어도 돼. 신고 안 하고 2달 푹 쉬어도 돼요. 신고 안 하고 석 달 푹 쉬어. 딱 석 달까지는 가능합니다. 3월 초과니까 딱 3개월까지는 휴업 신고할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내년에 이제 증 따셔서 1년 동안 고생하셨잖아. 고생하셨으니까 9달 동안 중개업하고 대박 나죠. 1년에 뭐 몇억 벌 거잖아. 우리 복비로 벌어서 석 달 동안 여행 다니게. 여행. 휴업 신고하지 말고 딱 석 달 동안 해외여행 다니자고요. 우리 내년 우리 꿈이에요. 꿈. 좋아. 화이팅. 화이팅. 자, 3번. 이것도 중요하죠. 저번에 우리 등록 절차에서 배웠던 건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이 말이 이제 등록에 서명 통지 받은 후죠. 개설 등록 후 얼마 초과?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자 할 때도 뭐 해라? 미리 휴업 신고해라 그랬지. 그랬어. 이건 그냥 맞게 나와요. 맞게. 맞는 문장은 나옵니다. 자, 휴업 기간 제한 1번. 법령에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휴업 신고는 3월 초과 6월 이하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3월 초과 6월 이하로 휴업 신고할 수 있다. 3월 초과부터 4개월, 5개월, 6개월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6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해 휴업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이 첫 줄 중요하다고 그랬죠. 법령에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 6자를 3자로 잘 내니까 조심하세요. 3월 하면 X 잘 적어놔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 기간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헷갈려 이게. 어디서 3자를 봤잖아 또. 3월 초과 휴업을 하고 싶을 때는 신고하는 거고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근데 2번 예외가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 초과할 수 있다. 딱 세 가지만. 질병, 징집, 취약. 징집이 군대 가는 거 군대.
군대 가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취약, 학교 가는 거. 아플 때 또, 군대 갈 때 또, 학교 갈 때. 이것만 된다. 이거 외에는 6월 추가할 수는 없다. 그 밖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뭔지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3번. 그러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는데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다. 이 기간도 휴업이잖아요. 기간이니까 이것도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거죠. 자, 양가로 3번. 자주 시험이 나오는데 휴업 기간 중이라도 이종 소속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를 들어 휴업 기간 중인 개공은 다른 개공에 소공될 수 있다. 그럼 X로 잘 골라야 됩니다. 다음에 휴업 기간 중에 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어. 너 휴업 중에 이전해도 돼? 상관없습니다. 내가 휴업 중인 사무소에 다른 개공이 나한테 들어와서 사무소 공동 사용도 되고. 자, 휴업에 대해서 쭉 봤습니다. 다음 이제 폐업. 폐업을 하고자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폐업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 한장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미리 신고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등록증 원본 첨부하기 때문에 전자문서는 되지 않는다. 폐업은 좀 미리 신고 좀 하나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메모해 보실래요? 폐업을 한 경우에는 폐업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자, OX. 자, 폐업을 한 경우에는 폐업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X. 조심해야 돼요. 폐업을 하고 나서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고해야 돼요. 이거 뭐부터 해야 돼요? 폐업 신고를 먼저 해야 돼요. 폐업 신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폐업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만약에 폐업을 했어. 자, 폐업을 했다는 말을 아직 감을 못 잡으시는데 폐업을 했다 이 말은 지금 사무소가 있다 없다? 사무소가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무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비어 있거나 다른 업종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폐업을 했어. 그리고 며칠 안에 10일 안에 신고하라. 그러면 10일 동안은 사무소가 있어 없어? 사무소가 없는데 나는 여전히 개공이야. 뭐 할 때까지는? 신고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사무소가 없는 상태에서 중개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뭐부터 하고 폐업 신고를 먼저 하고 나 관두게요. 폐업 신고 먼저 하고 가서 이제 사무소 없애야 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폐업 신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공무원은 현장 실사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중개사무소가 없으면 과태료 부과해요. 과태료. 실제 기준 20만 원짜리 부과한다고 이게. 근데 문제는 폐업 신고를 했어. 얼른 가서 폐업해야 되잖아. 중개업을 더 할 우려가 있지. 그러니까 폐업 신고했으면 지첩시 간판을 뭐해라? 철거해라. 이게 동그라미 2번이죠. 폐업 신고를 했으면 어떻게? 지첩시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네. 이전 신고했다, 폐업 신고했다, 등록 취소받았다. 지첩시 간판을 철거해라. 3번. 휴업 기간 중, 업무 정지 기간 중에도 폐업 신고 다 가능합니다. 자, 오른쪽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분사무소만 휴업, 폐업, 변경, 재개 신고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다만 분사무소 휴업시와 폐업 신고는 신고 필증을 첨부해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 한정에 하게 되겠지. 자, 밑에 이제 양가로 1번. 휴업 기간 변경 신고. 간단합니다, 이제.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 신고서에 따라서 미리 신고하면 됩니다. 다 미리 신고라고 했죠. 이때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네. 다음 재개 신고.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 역시 미리 신고해야 한다. 자, 2번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런 거 다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3번 또 중요합니다. 재개 신고받은 등록 한창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어떻게 반환해야 돼? 즉시 반환해야 된다. 즉시. 즉시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이거 딱 한 번 나와. 즉시는 바로 처리 중을 즉시라고 그래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3시간 이내 처리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 바로 처리하는 거지. 재개 신고 들어왔어. 바로 줘야지. 뭘 언제 또 지체하고 있어요. 바로 줘야지. 바로 줘야지. 즉시 반환합니다. 근데 문제는 재개 신고가 전자문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아니 등록증을 찾으러 가야 되잖아. 등록증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지금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자, 근데 처음에 휴업신고, 폐업신고로 왜 전자문서가 안 되지요? 등록증을 가져와야 되니까 이거 안 가져올까 봐 전자문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재개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전자문서 해놓고 찾으러 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게 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등록관청에 등록증을 찾으러 버스 타고 가요. 버스 타고 갑니다. 버스 타고 가면서 휴대폰으로 재개신고해. 재개신고. 공무원은 재개신고 들어왔네. 아무개 등록증을 찾아놓고 개공이 사무실 이거 그 등록관청에 들어옵니다. 맞네. 즉시 반환하는 거지.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가능하답니다. 다음 위반 시 제재. 아까 휴업기간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6월 초과 무단 휴업하면 임등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음에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네 가지 중에 하나 했다 100만 원의 과태료. 이걸 외우는 방법은 폐업과 그 친구들. 자, 해보세요. 시작. 폐업과 그 친구들 이렇게 외웁니다. 폐업과 그 친구들 100만 원의 과태료.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예를 들어서 휴업기간에 변경신고하지 않은 자 뭐냐? 폐업과 그 친구들 100만 원이야 과태료. 뒷페이지. 등록관청은 이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도 신고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해라. 자, 오른쪽 신고서가 한 장짜리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좋아. 그래서 이 단원이 다 끝났습니다. 4장이 다 끝났습니다. 문제는 꼭 풀어보십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기출문제, 과거 거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들어있습니다. 자, 176페이지까지 15문제 들어있고 자, 이제 177쪽 5장 들어가겠습니다. 자, 5장은 제목이 뭡니까? 5장 제목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이다. 자, 제5장. 제5장은 개공의 의무와 책임. 자, 무엇을 공부하는 단원이냐 쭉 말씀드릴게요. 일단 문제는 많이 나와요. 한 7, 8개 정도 이게 문제가 많이 나오는 단원이다. 일단 첫 번째는 기본윤리라는 걸 배웁니다. 기본윤리는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개계약을 공부해. 중개계약. 자, 우리 집 팔아줘. 우리 집을 팔아줘. 개공이 알았어. 중개계약. 중개계약. 집 좀 사줘. 알았어. 중개계약. 중개계약 종류 두 가지 있죠.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그 다음에 의뢰받은 물건을 10가지 항목으로 잘 분석해서 취득할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된다. 확인, 설명, 의무. 확인, 설명, 의무 배우고 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중개가 완성되면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이런 거 배우고 그 다음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과정에서 도와주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 여기까지 하면 양쪽 의뢰를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과정을 쭉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가지를 추가로 배워요. 해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 배우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 제도까지를 공부하는 단원이다. 이 과정 속에 해야 되는 의무, 해서는 안 되는 의무, 또 책임 이걸 치는 단원이 5장 전체입니다.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 1절까지를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자, 기본윤리 들어가는데 기본윤리는 제29조의 법의 29조의 1항과 2항 이것이 기본윤리입니다. 기본윤리인데 자, 밑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양거는 1번 품위유지 신흥성실 의무다. 자, 일단 어디 밑줄 치느냐? 개공과 소공 밑줄 치세요. 개공과 소공. 개공과 소공은 자, 우리가 개공과 소공이 되는 순간 우리는 뭘로 변신됩니다? 전문 직업인으로 탈바꿈 됩니다. 의사, 변호사 이분들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겠죠. 전문 직업인이 됩니다. 근데 항상 어떻게 다녀야 돼? 어떤 자세로? 품위를 유지해야 돼. 품위. 항상 단정하게 다니셔야 돼. 단정하게. 항상 깔끔하게 다니셔야 돼. 세수도 매일 하고요. 다니셔야 돼. 추리닝, 스리빠 이런 거 절대 안 돼. 안 됩니다. 항상 단정하게. 턱시도, 드레스 이렇게 단정하게. 품위 유지 다니시고 그 다음 체크하세요.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거기 밑으로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자,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건 누구예요? 개공과 소공이죠. 이게 앞으로 중개를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의무라는 거야. 신의, 성실, 공정, 중개 의무다. 이게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지만 이따 판례 같은 걸 공부하면요. 중개하는 과정에서 개공의 부주의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그 책임지는 근거예요. 너는 신의와 성실로 중개하라고 했는데 신흥성실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 자, 신흥성실 공정중개 의무는 누구의 의무야? 개공과 소공의 의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넘겨보시고 178쪽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걸 공부하겠습니다. 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주로 민법 시간에 좀 몇 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건 우리 법에 규정된 건 아니고 판례에서 나온 얘기예요. 법 조문 내용은 아닙니다. 법 조문 내용은 아니고 이 선관주의 의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동그라미 2번을 먼저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2번. 선관주의 의무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사람에게 그가 속하는 지위에서 통상적으로 가져야 할 주의 의무를 말한다. 보통의 사람은 그 지위에서 통상적으로 이 정도의 주의 의무는 있어야 돼 라는 정도의 의무를 선관주의 의무라 한다. 보통 사람에게 주어지는 정도의 의무, 이걸 선관주의 의무라 합니다. 이 선관주의 의무는 어디에서 나온 의무냐 이건데 아까 판례라고 그랬잖아요. 판례라고 했는데 잠깐 칠판을 좀 보세요. 자, 개공과 의뢰인과의 관계. 의뢰인과의 관계는 아까 제가 중개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개계약. 이 중개계약은 개공과 의뢰인과의 계약으로서 공인중개사법에 정해진 계약이죠. 이 중개계약은 민법에 정해진 건 아니에요. 민법에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민법상 민법에 정해진 계약을 우리는 전형계약 이렇게 부르죠. 민법에 규정된 계약을 우리가 전형계약이라 하는데 이 전형계약 중에 우리는 이제 민법 시험법에 들어가는 것은 뭐 매매, 교환, 뭐 임대차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 들어가고 그 밖에 뭐 증여, 뭐 사용대차, 소비대차, 또 위임, 고용, 도급, 현상광고, 종신정기금, 화해, 임치 이런 조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민법상 전형계약 중에 중개계약이 가장 뭐와 유사하냐라는 것이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위임과 가장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임계약과 중개계약은 가장 유사하다. 그러면 위임계약은 뭐냐? 일처리를 맡기는 사람은 위임인, 사무처리를 맡는 자는 수임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무처리를 맡기는 계약을 우리 위임계약이라고 그래요. 뭐 변호사에게 변호를, 법무사에게 등기를, 세무사에게 세무를 이렇게 맡기는 계약을 우리가 위임계약이라고 하죠. 무상으로도 가능해요. 친구에게 내 일처리 일부를 좀 네가 좀 해줄래? 너무 많다 나. 옆집 아줌마한테 나 마트 가는데 두부 좀 사다 줘. 위임. 이런 것들이 다 위임계약이에요. 위임계약은 유상으로도 가능하고 무상으로도 가능해요. 네. 자, 그런데 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맡기는 계약이잖아요. 중개를 맡기는 계약. 그러니까 중개계약은 무슨 계약과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위임계약으로부터 파생돼서 만들어진 계약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다시 중개계약은 민법에 정해진 전형계약은 아니에요. 전형계약은 아닌데 전형계약 중에서 파생돼서 만들어진 계약이라고. 그러면 자, 개공과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 손해가 발생해서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해. 먼저 적용하는데 이 공인중개사법 법조문의 한계로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민법을 보충 적용하게 되는데 그중엔 중개계약과 가장 유사한 계약을 찾아 이를 보충 적용하게 되는데 그 계약이 바로 무슨 계약이다? 위임계약이다. 위임계약.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계약 중에 어디에 들어가? 수임인 지위에 놓이게 되는 거지. 그런데 민법에 681조를 보면은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
수임인은 어떤 의무를 져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사무리를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지위에 놓이니? 수임인 지위에 놓이게 되니까 결국 개업공인중개사도 어떤 의무를 져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져라.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 거죠. 결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거. 중개계약은 민법상 무슨 계약과 위임계약과 가장 유사하다. 이게 첫 번째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개공과 의뢰인과의 법률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개공은 중개의뢰 본질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의뢰받은 중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디에 어떤 사건에 이게 적용이 되었느냐 한번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밑에 실제 판례를 통해서 이 밑에 있는 판례를 좀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A는 실제 땅 주인이에요. 실제 땅 주인. B는 사기꾼이야. 자, 개공에게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 사람 땅을 팔라고 지금 사기꾼이 찾아온 거예요. 뭐 내 땅 좀 팔아줘. 이렇게 의뢰한 거죠. 의뢰한 거죠. 그래서 개공이 등기부를 떼봤지. 등기부를 떼보니까 소유자가 누구로 나와? A로 나오죠. 그래서 개공이 B한테 그럼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B가 뭘 제시하냐면 A의 주민등록 등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등본을. 주민등록 등본에는 사진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주민등록 등본에 A가 나라는 거야. 그랬더니 개공이 아니 이거 말고요. 사진 붙어 있는 신분증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B가 내가 신분증을 잃어버려가지고 급한 김에 이거라도 갖고 왔다고. 지금 나를 못 믿는 거냐고. 어? 화를 내. 개공이 미안하다고. 그래서 맞겠지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매수인을 소개해요. 소개하고 둘이 땅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계약금, 중도금 받고 이거 튀어버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손해를 입은 매수자가 개공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 그랬더니 개공이 뭐래? 난 책임이 없다고. 나 이렇게 등기부 떼서 확인하고 얘가 제시한 주민등록 등본으로 확인했다고. 내가 뭐가 문제냐고. 내가 사기쳤냐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랬던 거지. 또 공인중개사법에는 개공에게 확인 설명 의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배우거든요. 확인 설명 의무가 있는데 확인 설명해야 될 항목에는 권리관계라는 게 있어요.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돼. 이 권리관계 중에는 당연히 소유권도 설명해라 이렇게 돼 있겠지. 이 소유권이라는 것은 당연히 소유자를 말하는 거죠. 얘가 진짜 소유자냐 아니냐라는 걸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나 이렇게 확인해서 설명했다. 뭐가 문제냐.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신분증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 왜 나한테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공인중개사법으로 해결돼야 안 돼. 안 된 거죠. 해결이 안 돼서 무슨 법을 적용한 거예요? 민법을 보충 적용된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과정으로 쭉 이어진 거예요. 중개계약은 위임계약과 같다. 개공을 수임인 지위에 놓인다. 개공은 어떤 의무를 진다? 선관주의 의무로 진다. 그러면 개공은 또 어떤 의무도 있느냐? 아까 신의와 성실로 중개 의무가 있다고 그랬지. 이게 이제 29조의 1항이었고 또 판례에 따라 개공은 어떤 의무가 있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는데 이걸 여기에 적용해보자. 그러면 사진이 안 붙어 있는 주민등록 등본으로 확인한 것은 보통의 사람으로서도 이건 주의 의무를 위반한 거지. 진짜 소유자는 아니냐 이걸 확실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어떤 의무 위반이다? 신흥성실 의무 위반이다. 이거 대충 한 거야. 너 이거 충분히 이걸 봐가지고는 소유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어. 너 그냥 맞겠지 했던 거 아니냐고. 또 어떤 의무 위반이야?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행위자가 그 지위에서 주어지는 최선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거야. 이 두 가지 의무 위반으로서 너는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이 아니라 뭘 확인해야 돼?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이 너의 무슨 의무? 신흥성실 의무고 선관지 의무야. 이거 말이야. 그게 이제 밑에 판례 1번입니다. 가겠습니다. 판례 1번. 개공과 의뢰인과의 법률 관계는 민법상 위임 관계와 같다. 좋아. 그러니 민법 681조에 의하여 개공은 중개 의뢰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의뢰받은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돼 있죠. 또 법의 29조에 의하면 신흥선실로 공정에 중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중개 의뢰받은 개공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자, 밑줄 중요합니다. 이 개공이 설명할 권리관계 중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권리자도 설명사항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개공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실효성실로서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관리자와 동일인 인지 여부를 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 신분증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그런데 여기까지 좋다 이거야. 이게 이제 91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바로 1년 뒤 92년에 유사한 사건이 또 벌어져요. 어떤 얘기 있었냐면 이번에는 실제 소유자 A, 사기꾼 B, 사기꾼이 A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요. 개공한테. 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거예요. 위조. 사진을 바꿔친 거죠. 내 걸로. 옛날에는 그 우리 어릴 때 있잖아요. 그 주민등록증 코팅된 거. 흠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잘 칼로 째가지고 사진 내 거 붙이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만들었는데 이 또 비극적인 사건이 A는 친동생이에요. 친동생. 얘가 친형이야. 친형. 동생 땅 팔아먹고 도망가려고 찾아온 거예요. 지금. 참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신분증을 위조해서 가져오니까 개공은 속았지 뭐. 얼굴 보니까 B 맞거든. B 맞거든. 그리고 이제 이름 일치되고. 그래서 소개했고 매매 중개했고 또 돈 들고 튀어버렸지. 근데 책임져라. 또 개공에 책임 물었지. 물었더니 다 신분증으로 잘 확인했다. 뭐가 문제냐. 그랬던 거지. 이때도 개공 책임지라고 그랬게 말라고 그랬게. 판사님은. 책임지라고 했다 말라고 그랬다? 책임지라고 그랬어. 자, 2번. 왜냐. 개공은 매도 의뢰인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 필요할 때는 등기 권리증의 소지 여부나 그 내용을 확인 조사하여 보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뭣도 확인해야 된다고? 등기 권리증, 등기 필증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너 등기 필증 확인 안 했지 않냐? 개공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언제는 신분증만 잘 보면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왜 이제 와서 그러냐고. 판사님한테. 근데 판사님이 너 작년에 괜히? 실제 그건 아니지만 묻자는 얘기예요. 너 작년에 괜히? 작년에 그 신분증 그 주민등록 등본 그 사건이 있었잖아. 네. 아, 그 사건은 주민등록 등본이 아니라 뭘로?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을 뿐인 거지. 거기까지만 확인했다고 해서 너의 책임이 100% 면제된다는 그런 취지 내용은 아니었지 않냐. 그래서 이어지는 문장이 그거예요. 위 1판례의 취지는 부동산 매매 등을 의뢰한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개공에게 등기부와 주민등록증을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것일 뿐 나아가 개공이 등기부와 주민등록증만을 조사 확인하면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되어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등기 권리증까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너의 무슨 의무다? 신흥성실과 선량한 권리의 주의 의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렇게 내기도 해요. 개공은 매도 의뢰인이 잘 모르는 사람인 경우 등기부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면 충분하다. X. 충분한 게 아니고 손해배상 책임이 그걸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네. 자, 오른쪽에 판례 1번 중요합니다. 판례 1번. 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근저당권 설정돼 있으면은 채권 최고액을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족하고
실제 채무액을 설명할 의무까지는 없다. 자, 이 모양 되게 중요합니다. 등기부가 있으면 등기부로는 우리가 채권 최고액만 확인되잖아요. 이 채권 최고액을 설명하면 충분하다. 실제 채무액을 설명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답을 해야 돼요. 개공은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는 실제 채무액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럼 틀립니다. 채권 최고액 설명하면 족하다. 근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면 1번 근저당권이 있어요. 1번 근저당권이 있는데 여기 전세를 들으려고 해요. 2번을 임차인이. 근저당권이 있으면 사람들이 좀 주저주저 하잖아요. 근데 개공한테 뭐라고 하냐면 1번 근저당권이 채권 최고액이 1억인데 5년이나 됐고 좀 빚도 좀 갚았을 것 같고 만약에 실제 채무액이 5천 이하로 있으면 난 들어간다. 이런 조건을 달았어. 이 임차인도 지금 학원 좀 다녔나 봐요. 개공이 그래? 실제 채무액 얼마 5천 이하면 들어간다고? 알았어. 확인해 볼게. 그리고 이제 집주인에게 물어봤지. 실제 채무액이 5천 이하면 들어간다는데 얼마 남았어? 그랬더니 4천 남았대. 그래. 그래서 이제 개공이 임차인에게 4천 남았으니까 걱정 말고 들어가. 그래서 임대차 들어갔지. 근데 나중에 경매가 돼버린 거예요. 경매가 돼서 보증금이 날아가 버렸어. 왜냐하면 집주인이 말한 4천이 거짓이었던 거야.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부 보증금이 날아가 버린 거지. 그래서 개공에게 책임을 물었지. 근데 개공이 뭐래? 나는 채권 최고액을 설명하면 족하고 실제 채무액을 설명할 의무는 없잖아. 네가 물어보길래 내가 집주인한테 알아봤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4천이랬어. 왜 나한테 그래? 내가 사기쳤어. 왜 나한테 그래? 그랬더니 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세 번째 줄 밑줄 안 쳐도 돼요. 개공이 실제 피담보 채무액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할 의무에 위반된다. 실제 채무액을 설명할 의무는 없는데 설명하게 되었다면 제대로 하라는 얘기야. 대충대충 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고. 아니면 하지를 말던가. 너를 믿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2번은 밑줄 친 것만 읽어보시고요. 3번이 중요합니다. 3번은 2015년 1월 달에 나온 판례인데 아직 시험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일단 밑줄 친 거죠. 개공과 의뢰인과의 법률 관계는 민법상 위임 관계와 같다고 그랬죠. 그리고 개공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해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지.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는 개업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이게 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 권리, 지위를 중개할 때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실제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자, 여기 이제 개공이 있고 중개보조원이 있어요. 중개보조원이 있는데 그 입주권 이거는 아직 분양계약이 안 된 분양계약이 아직 체결이 안 된 입주권이 딱지. 이것은 우리가 중개대상물 이다 아니다. 아직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이건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중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중개하는 과정에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던 거지. 이때 개공에게 책임을 묻자. 난 책임이 없다.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아니지 않냐. 공인중개사법 적용이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쨌거나 개공과 의뢰인과의 관계는 민법상 무슨 관계와 같다? 위임 관계와 같다. 그러니 개공은 어떤 의무가 있다? 선관지 의무가 있다. 이 논리라면 그 중개하는 물건이 중개대상물이든 중개대상물이 아니든 이걸 따질 필요는 없다. 이 관계가 위임 관계가 틀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개공과 의뢰인과의 관계는 항상 무슨 관계니? 위임 관계니 중개대상물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항상 개공은 어떤 의무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설명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조원이 중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례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셋째 줄, 네 번째 줄.
개공이나 또 중개보조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중개보조원 들어가 상관없다는 거야. 개공이나 보조원이 중개대상물 범위 외의 물건, 권리 지위를 중개할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중요한 판례 위주로 좀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걸려도. 자, 3번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이것도 종종 잘 나와요. 자, 갑니다. 동그라미 1번 쭉 두 번째 줄까지 읽어볼게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걸 이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라고 해요. 자, 이 비밀 누설 금지 의무는 누구에게 적용된다? 개공 등. 자, 개업 공인중개사 등입니다. 개공,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 다 적용됩니다. 중개보조원도 지켜야지. 아니 개공은 말하면 안 되고 보조원에게 네가 말해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거 보조원도 지켜야 되는 거지. 자, 개공 등이다. 자, 중개보조원도 이 의무를 지켜야 된다. 자, 이 의무는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있다 없다. 찍어봐요.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거기 이 법 여기부터 제외하고는까지를 묶어요. 이 법 여기부터 첫 줄 제외하고는 여기까지가 예외. 이 법과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그 말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비밀을 누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 사람이 우리 집 팔아줘 그랬어. 그래서 이 팔려고 개공이 그 집에 가서 구경도 해봤지. 분석 좀 해보려고. 집에 갔더니 거실에 귀신이 앉아있네. 큰일 났네 이거. 자, 이거 비밀이야.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이거를 살 사람한테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설명. 해야지. 자, 물건에 어떤 하자, 어떤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이걸 취득하려는 사람에게 설명을 해야 돼. 하지만 동네방네 이걸 떠들고 다니면 안 되지. 귀신 나온다고. 됐죠? 중개대상물이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은 확인 설명 의무가 있으므로 이건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계속 이어서 개공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그 말은 폐업한 이후에도 이 의무는 있다 없다? 있다. 왜? 말하고 싶어서 폐업할까 봐. 말하고 싶어서 폐업할까 봐. 보조원에게 내가 널 잘라줄 테니 말하고 와. 이럴까 봐. 그래서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언제까지 지켜라? 죽을 때까지 지키라는 얘기지. 죽을 때까지. 자, 3가지. 개공 등. 예외 있다 없다? 있다. 폐업한 후에도 의무를 지켜야 한다. 자, 다음 페이지. 예외가 있다고 했지. 예외. 1번 중개대상물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확인 설명 의무가 있으므로 그 다음 밑줄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대한 하자의 경우라면 이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 대해서 비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자, 위반시 제재. 개공 등이 비밀 누설 금지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얘기도 했었어요. 자, 폐업한 후에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X, 벌합니다. 계속 이어서 밑줄입니다. 이 의무에 위반한 처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는 없다. 반의사 불벌죄라고 그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뻐서 봐준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손해배상 합의가 된 거예요. 손해배상 합의.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다음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걸 찾아라. 뭘 찾아요?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이거 찾으면 돼요. 현재 우리 5장 들어왔습니다. 5장 들어와서 뭘 공부했냐면 기본 윤리, 그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또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공부하셨어요. 이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을 공부하겠습니다.